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희입니다. 얼마 전 만병의 씨앗이 되는 독소를 없애는 해독요법 4가지를 소개해드렸었죠. 이 영상이 나간 후에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돼서 문의 전화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항암 치료 중인데 절식을 통한 해독요법이 가능한가라는 문의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오늘 이분께서 직접 해주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영상이 나가고 나서 그 항암을 하시는 환자분들의 절식요법 문의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절식요법을 이용한 해독치료, 항암 중인 환자분이 할 수 있을까요? 자, 다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리가 되지는 않나 싶은데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환자분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절식요법은 가장 강력한 해독요법임에 분명하고 암 환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인 암을 키우는 염증성 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일부 항암 치료 시행 과정에서 항암 효과를 높이고 항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동안 단기간의 절식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개 1, 2일 정도의 단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절식요법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보통 7에서 10일 정도의 이 긴 기간 동안 절식요법을, 그것도 암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 동안 시행해도 좋냐는 건데요. 원장님의 답은 환자분의 신체 상태가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절식요법이 적합하지 않은 몇 가지 기준이 있죠. 네. BMI가 23 미만인 경우, 또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또 빈혈이 심한 경우, 또 위시비장 궤양 같은 그런 증상들이 심한 경우, 중증 골다공증 상태, 악액질 상태, 또 정신질환, 기타 활동성 염증성 질환이나 간장, 신장 등의 장기의 부전 상태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하더라도 클로즈 옵저베이션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같은 기준을 놓고 보자면 암 환자의 경우에도 신체 상태,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통한 영양 상태나 빈혈의 여부, 체수분 검사를 통한 BMI, 위상각 수치 등을 보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40대 유방암 환자분의 혈액 검사 결과인데요.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인 토탈 프로틴과 알부민, 그리고 빈혈 상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정상치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GF BP3 수치도 해당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때 적절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체수분 검사를 볼까요? 역시 BMI 23 이상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위상각도 다소 낮기는 하지만 문제될 정도의 수치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절식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또 다른 분의 결과지를 한번 볼까요? 50대 유방암 환자분의 혈액검사 결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영양 관련 지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빈혈도 보이고요. IGF BP3 수치도 기준 이하로 확인됩니다. 체수분 검사 결과지 역시 위상각 수치가 70대 후반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 BMI도 기준치 미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식요법의 시행은 무리가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검사 결과들은 가장 기본적인 1차 기준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절식요법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될 때 실제로 절식요법 후에 얻는 유익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통 비만 환자의 경우라면 그 체중의 감소가, 그리고 피부 질환자의 경우는 피부 증상의 개선이, 또 고혈압 환자는 혈압 관리 등등 이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목표 설정이 있을 텐데 암 환자의 경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비만의 해결이 도움이 되는 암종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일례로 유방암의 경우에 적정 체중의 유지가 암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의 관리가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암종의 경우는 당연히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체중만이 아니더라도 만성 염증의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의 진행이나 전이, 재발 등의 과정은
만성 염증을 뿌리로 한 종양 미세 환경이 결정짓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 말씀드렸던 독소 패널 검사 결과로도 절식요법의 엄청난 항염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절식해독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분 중에서는 그 작년에 췌장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막 끝낸 분이 계시긴 합니다. 자, 원장님 환자분들 중에 실제 항암 중 해독요법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시행했던 사례인데요. 이분도 50대 중반의 유방암 환자분으로 항암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인 환자분이신데요. 절식요법 시행 전에 확인한 독소 패널 검사에서 hsCRP의 중등도의 상승, 그리고 인터루킨 6가 기준치 한 3배 정도로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일 정도의 절식요법을 시행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완전히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항암 치료 중이신 경우라면 항암제의 작용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다면 금상첨화인 셈이죠. 자, 오늘의 주제가 항암 디톡스, 즉 항암 치료 중에 절식요법을 이용한 강력한 해독 치료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기기 위해서 잘 드셔야 한다는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많이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진정한 잘 먹는 것의 반대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는 일정한 절식이 이 잘 먹기의 새로운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절식 해독요법에는 숙련된 전문가의 지도와 또 꼼꼼한 관리가 꼭 필요하죠. 정리해보자면 항암 디톡스에 해당 요건에 적합한지와 그 치료 득실을 잘 파악해서 엄격하고 세심한 지도하에서 하는 항암 디톡스라면 강력한 또 한 가지의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한택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